기억학 챕터 5 5장 화학 포텐셜과 깁스 분포의 네 번째 강의는 요 깁스 인자와 깁스합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깁스 인자하고 요 그랜드 파티션 펑션 대분배 함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츠만 인자 배웠죠. 볼츠만 인자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 이렇게 되는데 이 볼츠만 인자를 써서 보통 이제 온도가 T인 열원과 접촉해 있는 어떤 시스템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에너지가 엡실론 1에 있을 확률과 엡실론 2에 있을 확률의 비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보통 P 엡실론 2분의 P 엡실론 1은 엡실론 2에 있을 확률과 엡실론 1에 있을 확률의 b는 이게 볼츠만 인자의 레이시오 비율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엡실론 2 오버 kt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엡실론 1 오버 kt. 이제 kt는 이제 kt분의 1을 보통 이제 베타라고 쓰니까 베타로 나타내주면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2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열원이 온도는 T고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 입자수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경우 그 온도가 T고 화학 포텐셜이 뮤인 열원과 열적으로만 접촉해 있는 게 아니고 열적 확산적으로 접촉해 있을 때 이 개가 에너지가 엡실론 1인 놈이 N1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엡실론 2인 놈을 갖는 놈이 뭐 N2에 있을 확률의 B 에너지는 엡실론 1이고 입자수는 N1인 확률과 에너지가 엡실론 2고 입자수가 N2인 확률 N2인 확률의 비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이 입자수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볼츠만 인자만 쓸 수가 없고 볼츠만 인자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이 볼츠만 인자를 좀 일반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자 수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볼츠만 인자를 일반화시킨 놈을 우리가 이제 깁스 팩터다, 깁스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깁스 인자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오메가라고 하는 개가 있고 R이라고 하는 레저버 열원이 있는데 이 개가 열원과 이게 그 열적 확산적으로 이렇게 접촉해 있는 경우 이 시스템의 개의 입자수가 n, 에너지가 엡실론이라고 하면 이때 열원은 전체 r과 오메가, 열원과 개가 이게 단열로 그러니까 고립계가 된 거예요. 열원과 개가 전체적으로 이제 고립계가 돼 있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입자도 교환을 하고 에너지도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하면 전체 고립계의 토탈 입자수는 N0 변하진 않겠죠. 전체 R과 오메가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가 U0라고 하면 걔가 N과 엡실론을 가지고 있으면 열어는 N0-N과 N의 입자와 U0-엡실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립계는 R과 레저버하고 시스템을 합친 놈이 고립계지만 그 안에서는 열적 확산적으로 이렇게 접촉해 있는 경우에 개 오메가가 n과 입자수는 n이고 그 놈이 엡실론 s의 상태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는 이 열원의 입자수가 개가 n일 때는 열원의 입자수는 n0-n이 될 테고 개의 에너지가 엡실론 s일 때는 열원의 에너지는 U0-엡실론 S가 되겠죠. 그 열원 R이 입자수는 N0-N, 그 다음에 에너지는 U0-엡실론 S의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걔가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는 열원이 그거에 상응하는 상태에 있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레저버의 에너지는 T, 그 열원의 그 온도가 템퍼러처가 T, 그 다음에 케미컬 포텐셜이 뮤인 경우에 이놈이 열적 확산적으로 접촉해 있으니까
열원과 개는 같은 온도를 갖겠고 또 열원과 그 개는 똑같은 케미컬 포텐셜을 갖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평형상 열적 확산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이때 깁스 인자를 계산해 주면 깁스 인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열원 어떤 열원이 개가 n2 epsilon 2에 있을 확률은 열원이 n-n2 에너지는 u0 epsilon 2에 있을 때의 다중도 함수분의 개가 열원이 n0 n1 근데 에너지는 u0 epsilon 1인 상태에 있을 다중도 함수의 비로 우리가 확률의 비를 우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은 항상 다중도 함수 우리 멀티플리시티라고 했죠. 축퇴된 정도의 비로 우리가 이제 상태수로의 비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상태수 다중도 함수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엔트로피는 n과 입자수와 에너지 함수로 주어지는 엔트로피는 KLNG 그죠? KLNG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제가 K를 볼츠만 상수를 좌변으로 보내주고 양변에 이렇게 지수함수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익스포넨셜 로그 G는 그냥 G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게 다중도 함수 G는 엔트로피로 나타내지만 G는 익스포넨셜 S 오버 KB 엔트로피를 볼츠만 상수로 나눈 놈을 지수를 취해준 놈이 이제 다중도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 확률의 비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확률의 비를 계산해주면 요 다중도 함수라는 거를 엔트로피로 나타내주면 G 그 레저버의 다중도 함수는 익스포넨셜 이제 다중도 함수는 이 경우 이제 G를 익스포넨셜 S 오브 KB로 나타내 주니까 얘는 익스포넨셜 SR에 N0 N1 그 다음에 U0 epsilon 1 오버 KB 나누기 뭐 이렇게 분모 이렇게 N2 이제 N1 대신에 이제 N2로 그다음에 epsilon 1 대신에 이제 epsilon 2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레이시오 그 엔트로피의 레이시오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 놈을 이제 저기 익스포넨셜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를 나눈다는 거는 요 인자 익스포넨트 우리가 이제 요 익스포넨트를 빼주는 것과 같죠. 익스포넨셜을 나눠주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인자를 이제 빼주는 것과 같으니까 델타 SR은 뭐냐면 요 SR N0 N1 U0 마이너스 엡실론 빼기 SR의 N0 N2 U0 마이너스 엡실론 2를 계산한 거를 이제 델타 SR이라고 놨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시스템에 비해서 열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보다는 개보다는 엔트로피 변화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놈을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어떤 펑션을 테일러 전개할 때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엔트로피 SR N0 N, U0 엡실론을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요 N과 뭐 엡실론 요 놈이 이제 굉장히 작은 변화라고 한다면 요 놈은 SR은 SR의 N0 U0 마이너스 N의 DSR DN0 첫 번째 요 놈은 이제 미분을 해준 거 테일러 전개 해준 거죠. N의 DSR DN0 at constant U0 에너지가 일정할 때는 입자수의 변화에 대한 데리버티브만 고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의 DSR DU0 그 다음에 요 놈을 이제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그 편미분할 때는 요 입자수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이제 편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따따따 이제 하이 오더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 테일러 전개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는 이런 식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이제 그러면 이제 델타 SR을 내가 계산을 해주면 델타 SR은 이 자리에 SR 지금 테일러 전개한 놈을 여기 n이 n1이고 n2일 때 여기 엡실론이 엡실론 1이고 엡실론 2일 때를 계산해서 그 두 개의 엔트로피를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면 이 첫 번째 항은 두 개가 공통인수가 될 테니까 서로 캔슬이 될 테고 두 번째 항부터 살아남을 거예요. 하나가 n1일 경우 마이너스 n1 빼기 n2니까 마이너스 n1 빼기 n 더하기 n2인데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 n1
빼기 n2에 dsr dn0 at constant u0 마이너스 epsilon 1 epsilon 2 곱하기 dsr du0 at constant n0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하이 오더 이 놈은 다 이제 고차항으로 들어가는 놈은 다 이제 무시를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엔트로피 열원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에요. 열원의 엔트로피의 변화 입자수 에너지가 변할 때 이렇게 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테일러 전개로 나타내시면 이렇게 델타 SR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요거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엔트로피를 입자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요 컨스탄트 볼륨은 이제 같을 때고 에너지가 일정할 때 엔트로피를 입자수로 나타내주면 그게 케미컬 포텐셜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DN은 at constant U and V에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T분의 뮤하고 같다고 했고 엔트로피를 입자수를 고정을 시키고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템퍼러처 1 over T하고 같다고 우리가 이제 수없이 배웠으니까 요 놈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T분의 뮤가 될 테고 두 번째 항은 T분의 1 over T가 될 겁니다. 그쵸? 이게 마이너스 뮤 over T 얘는 이제 1 over T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을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T분의 여기 마이너스 DSR DN0는 플러스 T분의 뮤니까 T분의 뮤에 N1 빼기 N2 마이너스 epsilon 1 마이너스 epsilon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의 비 두 시스템의 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확률의 비는 P의 N2, S2분의 P의 N1, S1은 exponential 델타 SR, exponential 델타 SR over KT인데 델타 SR이 T분의 이게 T가 빠졌나요? 이게 T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KT 제가 넣을게요. 여기 T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넣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KT분의 뮤의 N1 마이너스 N2 빼기 epsilon 2 마이너스 epsilon 1인데 요 이제 익스포넌트에서 빼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그 익스포넨셜의 나누기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익스포넨셜 N1 뮤 빼기 epsilon 1 over KT 나누기 익스포넨셜 N2 뮤 마이너스 epsilon 2 over KT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입자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에너지만 고려할 때는 볼츠만 팩터를 써주면 익스포넨셜 그 두 확률의 비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psilon 1 over KT 나누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psilon 2 over KT인데 이게 이제 확산적 접촉, 입자수의 변화까지 고려한 확산적 접촉을 할 경우는 이 입자수에 해당되는 팩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그 인자죠, 팩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exponential nmu 마이너스 epsilon, exponential nmu 마이너스 epsilon over kt라고 하는 놈을 깁스 인자다, 깁스 팩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nmu가 없이 exponential 마이너스 epsilon over kt라고 하면 그놈이 이제 볼츠만 팩터가 되고 요 입자수까지 고려한 인자를 보통 우리가 볼츠만 인자를 좀 제너럴라이즈 시켜준 놈이 깁스 인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깁스 인자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어떤 개 오메가가 입자수는 n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epsilon s인 에너지 상태를 갖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확률, 어떤 시스템이 입자수가 n, 에너지가 이러한 이거 epsilon s인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놈은 p의 n의 epsilon sub s는 이 전체 어떤 분배 함수분의 exponential nmu 마이너스 epsilon sub s kt 이렇게 되고
이때 G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 천자 G라고 쓴 거 우리가 이제 Grand Partition Function 대분배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자수에 대한 그 고려를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분배 함수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때 분배 함수는 exponential mu epsilon 빼기 epsilon sub s 나누기 kt인데 그 놈을 그 전에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놈만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한 놈만 썸메이션 해주면 되는데 이제는 입자 수까지 고려한 놈 그래서 그 number of particle에 대한 썸메이션까지 다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분배함수 새롭게 정의된 분배함수고 그러한 분배함수를 Grand Partition Function 그래서 대분배함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n에 대한 썸도 해줘야 되고 s에 대한 썸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냥 all state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한 썸메이션을 해주고 해준 놈을 우리가 grand partition func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입자수, chemical potential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주면 이제 grand partition function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입자수의 교환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partition function만 쓰면 되는데 입자수까지 막 서로 교환이 되면 우리가 이제 grand partition function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놈은 이제 모든 s, 모든 n에 대해서 확률을 다 더해주면 그놈은 이제 1이 되겠죠. 이때 이제 썸메이션은 n과 s에 대한 썸메이션은 분모에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썸메이션을 취하는 거는 여기 분자에만 썸메이션을 이렇게 취해주면 돼요. sum over n, sum over s 이렇게 분자에 대해만 취해주면 그놈이 분모 분자가 같다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 어떤 확률의 정의, 이거와 이제 grand partition function 대분배 함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물리량 x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 물리량이 n과 입자수와 어떤 에너지의 함수에 n과 s의 함수로 주어질 때 그때의 평균값, 보통 이제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에서는 평균값을 이제 expectation value 기대값이라고 쓰는데 이제 그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그 평균값은 이 확률과 그 원하는 물리량을 곱하고 그놈을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든 n과 모든 s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게 기대값이 평균값이 됩니다. 이건 우리 양자역학을 배운 학생들은 요 expectation value 어떤 물리량의 기대값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이제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P라고 하는 놈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P는 Z, Grand Partition Function 대분배 함수는 이제 썸메이션 바깥으로 이거 나올 수 있고 요 놈은 이제 요 썸메이션 이 지금 검은색으로 쓴 썸메이션은 여기 이미 분모에는 있으니까 분자에만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Grand Partition Function 그냥 바깥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over G sum over n, sum over s의 x times exponential n mu minus epsilon sub s over kt 이렇게 주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데피니션을 이용해 가지고 입자수 n의 평균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입자수 n의 열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이제 열평균값을 n에 대한 열평균값은 그대로 이 임의의 물리량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해 보면 n의 평균값 expectation value of n은 1 over gg times sum over all state의 원하는 값의 물리량 이 경우 이제 n만 있으니까 n times exponential n mu minus epsilon sub s over k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 grand partition function을 chemical potential로 편미분을 해주면 요 놈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튀어나오는 인자가 kt분의 n 요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kt분의 n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grand partition function을 mu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켜주면 kt분의 n이 튀어나오고 근데 kt는 이
썸메이션과 상관없는 컨스탄트니까 바깥으로 제 KT분의 1은 바깥으로 썸 바깥으로 빼냈고 요 n이라고 하는 놈은 이 썸메이션 안에 있으니까 이거 함부로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죠. 그 안에서 계산을 해줘야 돼서 그래서 sum of all state n times exponential 뭐 블라블라블라 n mu 마이너스 epsilon sub s k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 all state 썸메이션에 있는 요 놈이 요 놈하고 같죠? 나머지를 넘겨주면 이 놈을 이제 좌변으로 넘겨주면 얘는 이제 KT의 파셜 DGG D뮤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은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을 해주면 열평균 입자수는 원래는 이제 요 식을 사용해서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열평균 입자수 이거와 같은 표현으로는 대분배 함수 GG분의 KT 곱하기 DG D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의 미분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열평균 입자수, 열적 확산적 접촉한 경우에 이 시스템의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해라. 그러면 파티션 펑션은 그랜드 파티션 펑션 대분배 함수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케미컬 포텐셜로 이렇게 미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 over G분의 1의 DG D뮤는 요 놈이 이제 로그로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KT의 파셜 LNG D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로그 함수로 이제 한꺼번에 G분의 1의 DG D뮤는 DLNG D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열평균 입자수를 그랜드 파티션 펑션으로 나타내주면 KTLNGG KTD 파셜 데리버티브 LNGG D뮤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분배 함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입자수 열적 확산적 접촉하에 있는 경우에 이 시스템의 입자수까지 고려했을 때 대분배 함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해라 그러면 얘는 이제 파티션 펑션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으로 바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놈은 조금 다른 그 노테이션으로 써주면 제가 이제 exponential mu over kt라고 하는 놈을 이제 람다라는 놈으로 이제 define을 해주면 정의를 해주면 람다를 exponential mu over kt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 놈은 exponential a 빼기 b는 exponential a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b니까 얘는 exponential n mu over kt times exponential minus epsilon sub s kt가 되는데 이제 exponential mu over kt를 람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요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람다의 n승 이렇게 되겠죠? 람다의 n승 그래서 대분배 함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람다라고 하는 그 항으로 나타내주면 이게 람다의 n승 exponential mu over kt를 람다라고 했으니까 람다의 n승 곱하기 exponential minus epsilon sub s kt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요 람다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절대적 활성도 뭐 영어로는 이제 absolute activity 이렇게 해서 절대적 활성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상기체의 경우에 케미컬 포텐셜은 입자의 농도에만 관계한다고 했잖아요. 케미컬 포텐셜은 뭐 KT의 ln n분의 n 이거는 nq는 양자 농도 그다음에 이거는 입자의 농도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이제 배웠는데 요 놈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활성도 이상기체의 경우에 람다를 계산해 주면 람다는 exponential mu over kt인데 mu는 kt의 ln something이 되니까 얘는 이제 ln something의 n승을 다시 지수함수를 취해 준 거잖아요. 지수함수를 취해 주니까 뮤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exponential log nq분의 n이 되니까 그 놈은 그냥 nq분의 n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이 absolute activity라고 하는 절대적 활성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그 놈은 뭐냐면 이 양자 농도와 이 고전적인 입자의 농도의 비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다는
그냥 n분의 n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놈을 그 람다라고 하는 놈을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람다를 뮤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d 람다 d 뮤는 kt분의 1의 exponential 뮤 오버 k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람다를 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d 람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d 람다는 kt분의 1의 exponential 뮤 오버 kt d 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놈은 다시 이 놈을 제가 이제 지수함수 exponential 뮤 오버 k를 람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kt분의 램다의 d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람다라고 하는 거를 뮤라고 우리가 이제 열평균 입자수를 뮤에 대한 편미분으로도 나타내 줄 수 있지만 이 관계식을 통해서 람다에 대한 편미분으로도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열평균 입자수는 kt의 ln 파셜 데리버티브 lng d뮤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d뮤분의 1은 d뮤를 좌변으로 보내주면 d뮤분의 1은 kt분의 램다 d 램다분의 1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놈은 람다의 lng d 램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d뮤분의 1은 kt분의 램다 d 램다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 over d 램다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제 뮤로 케미컬 포텐셜로도 미분해서 열평균 입자수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절대적 활성도 앱솔루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놈을 표현해서도 이렇게 열평균 입자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깁스인자와 깁스압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제 열평균 에너지하고 이제 간단한 예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